자, KTV 생방송 국민행복시대 이번 순서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는 대학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 경제가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 그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바로 이공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신성철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총장님 올해로 과기원이 설립 10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디지스트는 2004년에 국책연구소로 출범을 해가지고 2011년에 석박사과정이 출범을 하고 올해 학부과정이 출범을 해서 168명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 비전은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 중심대학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 과학의 세계화, 선진화를 선도하고 또 연구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 융복합 기술을 창출을 해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학부 과정이 신설됐는데요. 네. 거의 뭐 경쟁률이 10대 1?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그 학부 과정이 개설됐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융복합 인재를 키우기 때문에 이런 융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부를 어떻게 우리가 출범을 시킬 건가 네.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의 이제 교육 철학과 혁신 시스템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도 좀 외지에 있고 또 정주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고 그중에 3분의 1이 수도권에서 왔어요. 네. 아마 이제 저희의 그 교육 철학과 혁신적 교육 시스템에 요새 젊은 애들 얘기를 하면 휠이 꽂혀가지고 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학부모가 반대를 하는 데로 와서 그래서 학부모를 설득해달라고 총장실에 와서 학부모를 모시고 와서 그래서 설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학부 신설하면서 뭔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제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혁신 시스템이 무학과 단일 학부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결국 융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과학과 기초공학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인문사회 교육을 접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이공계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공계 리더십을 잃고 거기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과가 있으면은 절대 이런 교육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학과로 했고 두 번째는 학부교육 전담 교수를 뒀습니다. 이것도 이제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평가를 주로 교수의 논문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학부교육이 부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부교육을 잘 시켜야 얘가 연구자로서도 그렇고 기업에 나가서 좋은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부교육 전담 교수를 둬서 이 사람들이 교육에만 올인하고 또 나가서는 이제 교재를 개발하고 또 학생들은 멘토 역할을 하고 있죠. 아까 학생들이 필이 꽂힌다 그랬나? 그럴 만한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또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총장님께서 직접 들고 들어오셨는데 전자교재를 그것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 전체를 전자교재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자교재 지금까지는 13종이 개발이 됐는데 오늘 아쉽게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만 저희 전자교재는 그냥 PDF 수준이 아니고 EPUB3라는 최신 전자교재 플랫폼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엔 동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고 또 교수하고 학생이 전자교재상에서 서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한국 최초라 그랬는데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요번에 이제 학생들이 이미 전자교재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반응을 물어보니까 참 신하다,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이제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교재의 퓨처, 미래? 그렇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요즘 이제 과학기술, 특히 핵심 이공계 학생들을 어떤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사회 곳곳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과기원 총장으로서 요즘 어떻습니까? 이거 이공계 어떤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이 충분한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공계 인력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공계 인력이 37%이기 때문에 예. OECD 평균 국가인 24%보다 훨씬 상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47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소위 지식 창조형 인력 양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부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이공계 특화대학에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은 학석, 박사 모두 국비유 학생입니다.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네. 반값 등록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또 이 앞으로 박사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남자인 경우에는 군대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 혜택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기술 발달이 예. 책임지는 대학과 또 연구기관이 네. 그만큼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6개 분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물질과학, 정보통신융합, 의료로봇, 에너지, 그다음 뇌과학, 그다음 이제 뉴바이올로지 그런 분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융합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나오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CPS라는 그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공간하고 물리 공간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그 구글의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게 그런 적용의 한 예죠. 네. 또 우리가 뇌과학 분야 같은 경우 뇌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메커니즘, 뇌 질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하는 중요한 분야죠. 예. 아까 그런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도 요즘 굉장히 또 이슈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카가 이제 그런 또 예죠. 예. 네. 여기 자료 보면 너무 재미있는 이름들도 참 많아요. 미래 브레인 뭐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예. 그래서 그 이제 분야를 우리가 영어 첫자를 따면 미래 브레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우리 두뇌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면 미래라는 건 퓨처다 그러면 네. 아주 재밌어하고. 예. 자, 이제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어느 정도 이제 연구의 분야에 있어서도 좀 성과가 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의 어떤 주요 연구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2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약물을 전달하는 마이크로 로봇이에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치료할 때 약물을 정확히 그 부위에 보내는 게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 로봇이 정확히 그 암세포 부위에 가서 약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결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는 사각지대의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 속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레이더 기술을 개발을 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자동차에 사각지대 같은 걸 탐지할 수 있는 거 또는 그 전투용 차량 거기에 이제 또 무인 차량에 이걸 탑재를 하면은 물체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민에도 적용이 되고 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술로서 창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들어도 이 학교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예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면서.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소 기업도 설립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좀. 예,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교육의 세 축이 아까 융복합 교육, 리더십 교육,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넣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대학이라는 게 교육과 연구만 했는데 앞으로는 지식의 창출을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나온 기술을 가지고 우리 기술을 제공을 하고 거기 기업가가 경영과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서로 합쳐서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뭐냐면 교수와 연구원이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로 보면은 그 매출 측면에 있어서는 직접 그 창업보다 10배, 고용 창출에서는 3배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디지스트는 지난 6개월 사이 6개 기업을 지금 출범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봤던 뭐 대학하고 기업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조금 달리 어떻게 보면 R&D 센터 이렇게 인재를 키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냥 계속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런 거지. 기업가는 자기 경영 노하우와 자본을 투입을 하고. 네. 이제 학교에서 지금도 이제 훌륭한 인재가 이제 쏙쏙 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과학 인재상, 조금 전에 이제 기업가 정신도 말씀을 조금 이제 하셨는데 과학 인재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그 사실 인재상을 제가 3C로 표현을 했어요. 3C. 첫 번째 C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인 인재. 그건 21세기에 우리가 모든 분야 창의적 인재가 나와야죠. 두 번째 C는 컨트리뷰션, 기여하는 인재. 제가 이걸 생각한 이유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나 잘 되고 먹고 사는 데만 올인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커갈 학생들은 21세기 선진국 직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인류와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컨트리뷰션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어, 배려하는 학생. 결국 우리가 리더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리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C 인재를 저희가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온 학생들이 그런 철학을 좋아해서 온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그 많은 인재들과 또 앞으로 미래의 그 과학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혹시 이런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남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학생이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까지 우리의 발전은 모방과 추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fast follow였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나오고 또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근데 디지스트에 온 학생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이미 온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디지스트에 오는 학생들은 이미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이 나쁜 지방에 대학에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왜 선택을 했냐면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새로운 교육 철학에 반해서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공계 활성화. 그동안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추진하는 이공계 핵심 노력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선철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